자, 반갑습니다. 이제 올해 다시 환경공학 기초 들어가게 된 신영조입니다. 환경공학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공학 이제 개론이라고 책이 있는데 그 기본서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공학 기본서는 환경공학 기초, 수질오염, 폐기물과 토양, 그리고 대기오염, 소음, 진동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 지금 기초 이론이라고 하는 기초반은 환경공학 기초부터 시작해서 8주간 진행이 되는데 환경공학 기초 요 파트 1 첫 번째 장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진도상을 따져보게 되면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되죠. 수질오염이 있었을 때의 수질오염 지표와 그리고 수자원과 공공수역, 그러니까 공공수역 관리 이런 쪽으로까지 좀 걸쳐집니다. 그래서 기초 분야이기 때문에 가장 환경공학을 하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기본적인 개념들이 환경화학에서 수질에 있었을 때 수질화학 부분을 많이 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환경공학 기초를 하면서 수질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기초 분야라고 해서 이제 환경공학 개론을 나누는 것보단 교재에 있었을 때에 배치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나아가는 형식으로 정리를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 이제 기본 이론이 들어갔는데 3개월간 12주 동안 수질오염 방지 기술부터 마지막 소음 진동까지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총 다 해서 18주가 돼요. 이제 4개월이 넘죠. 그래서 이 4개월이 뭡니까? 5개월이네요. 5개월은 좀 안 되는구나. 5개월이네. 20주네요. 20주. 20주니까 5개월이네요. 5개월 동안 우리 환경공학 개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쭉 한번 보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환경공학이 이렇게 5개월 동안 볼 만큼 많은가 내용이 우리 교재는 상당히 없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많습니다. 넓어요. 넓은데 최근에 나온 2020년도 상반기 지방직 시험을 보시면 상당히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기본적인 개념들을 그러면 기본적인 개념들만 하나씩만 다루면 좀 짧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가 환경이라는 부분이 자연계와 주변 자연 환경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어우러져 있는 현상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그곳에서 일어나는 오염 현상과 오염 물질의 특징 제거 과정까지 우리가 조금 편안하게 익힐 수가 있는데, 이것을 따로따로 떼서 기억하고 외우다시피 공부를 하면 사실 저는 외우는 걸 잘 못해요. 외우는 걸 잘 하시는 분은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지만 외우는 게 자신이 없으신 분들, 일반적인 인간의 좀 기억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것을 시험 기간까지 1년 동안 쭉 끌고 가기에는 너무 양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권하는가, 지금 이렇게 5개월 동안 쭉 가면서도요, 이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돼요. 그럼 한 번 반복하는데 5개월이면 1년 동안 2번밖에 반복 못하나?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차근차근 나갈 겁니다. 차근차근 나아갈 건데 이것을 나중에 2번째 볼 때는 좀 더 빠르게 보여야 되겠죠. 빠르게 봐야 되는데 이게 앞에 내용을 잊어버렸고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했더니 또 새로운 것 같고 뒷부분 공부했는데 앞에 있는 문제를 풀었더니 처음 보는 것 같고 이런 것을 좀 많이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수업 과정에서는 이 환경공학에 있었을 때에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개념을 다루고 나머지 내가 보고자 하는 시험에 있었을 때 조금 잘 안 나오는데도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 부분은 밖으로 빼서 심화 과정이라 그래서 한 달간 따로 하게 됩니다. 이 심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타겟이 뭐냐면 환경부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7급 연구사 이런 쪽의 시험 문제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본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아닌 것,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들만 다루게 되고요. 이제 내가 보고자 하는 시험이 9급이다, 일반 지방직이다, 9급이다라고 할 경우는 한 요 정도 선에서만 다시 반복을 하시면 되는데, 요 심화 과정이 한 달 있어요. 그럼 요 한 달 텀 동안 내가 한 번씩 다시 한번 보시는 거예요. 5개월간 배운 거를 한 달 텀 동안 보라는 건가? 무리이지 싶은데
물이 아니에요. 물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서도 계속 문제를 풀면서 우리 교재가 확인 문제를 두면서 이 부분 끝나면 끝날 때쯤 다시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끝날 때쯤 문제를 확인하고 그리고 계속 나가게 되는데 이 교재만 하는 게 아니라요. 문제를 같이 푸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 모의고사, 그리고 파이널 특강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심화 과정이 끝나면 문제풀이가 3개월간 12주 들어가고요. 모의고사 문제풀이라고 해서 계속 전체적인 시험 보는 연습용으로 모의고사 문제들을 쭉 한 달간 풀게 되고 파이널 특강은 그 시대쯤 해서 이제 요점 정리해서 시험 들어가기 직전에 이 부분은 좀 보고 들어갑시다 하고 하게 되는 게 파이널 특강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들어가세요라고 보통 추천을 하는데 이제 1년 준비를 하시는 분은 보게 되면 이게 계속 나아가면서 우리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들을 쭉 풀어보시고 내가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를 판단을 하셨을 때 이제 그 다음에는 문제풀이를 병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최대한 맞춰놨는데 그 옛날에 나왔던 기출문제 유형을 변형을 시켜서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뭐 예를 들어서 BOD 문제라고 한다면 똑같은 문제를 이런 형태로 시험이 나왔으니까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그래서 계속 같은 문제를 푸는 것 같지만 연습을 해서 내게 되도록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풀이 책 하나 가지고 이거 책 문제풀이 한 번 다 풀었으니까 이건 이제 말고 딴 책 풀어야지가 아니고요. 이거를 한번 다 풀었으면 사실은 거기다 다 적어 놓으면 다시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따로 오답 노트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문제를 푸는 거예요. 했을 때 여기 지난번에 틀린 문제를 또 틀렸다. 그럼 그 개념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이 진도가 이만큼 나갔어도 내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모르고 있다. 저한테 바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을 하셔서 이제 나가시면서 차근차근 채우세요. 그래서 나가시면서 차근차근 채우는데 나는 무조건 문제풀이 할 때 100점을 맞겠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제 전체적인 환경공학에 큰 나무가 있다면 처음에는 내가 이 개념이 이거구나 그래서 이거구나 해서 큰 줄기가 이어지는 형태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소소하게 막 숫자 기억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처리법에 있었을 때 막 종류들 그래서 외워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그 다음 문제에서 차근차근 채워가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지금 나무처럼 그리고 싶었는데 표현이 안 좋아요. 나무처럼 크게 이제 줄기를 쫙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줄기를 확인하는 다양한 확인 과정들을 거쳐서 기반을 튼튼하게 꽉 채운 후에 나머지 가지들을 채우시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저는 제일 편하더라고요. 일단 그거를 제일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나아갔을 때 이제 다 아는 것 같고 왠지 다시 또 뭐 이거 보니까 그냥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문제를 풀면서 내가 모르구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공부는 모르는 것을 내가 뭘 모르는지,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개념 몰랐어. 그러니까 처음 들으니까 몰랐어. 그거 공부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시험 문제만 보면 틀려? 그럼 분명히 내가 모르는 것이다라는 걸 다시 확인하는 게 공부예요. 그래서 그 모르는 게 없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시험 보는데 보다 더 충실하게 준비해 갈 수 있는 거고 모르는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라라고 했을 때 내가 질문할 게 없다라는 거는 아직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다 알아서 이 부분은 무슨 문제든지 다 나오면 다 맞출 수 있어 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질문할 게 없어요 라고 한 사람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과 너무 잘 알아서 지금 너무 졸린 사람. 그래서 시험을 보시면 너무 잘하시는 분들은 다행이겠지만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모르는지는 반드시 이렇게 나무를 세우듯이 탄탄하게 다져가면서 채워가자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